자, 신문특강 수업을 할 건데, 자, 우리 현대시, 실전학습 일부에서, 그치? 81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작품들부터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보통 그 수능특강 수업할 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하루에 4개 작품, 보통 4개 작품, 많게는 한 5개 작품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13강까지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뭐, 4개, 우리 그 2개강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아마 한 4주, 3주, 4주 정도면 그지 현대시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을 내면은 고전 시가를 할 거고, 고전 시가마저 끝이 나면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요거는 이제 그때부터 학교별로 만약 필요한 작품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독서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투트랙으로 나갈 거야. 문학이랑 독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모의고사 수업할 때는 내가 자 철저히 모의고사 푸는 또는 뭐 전략, 문제, 효율 뭐 이런 것도 좀 추구를 했다면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소특 작품들은 내신 작품도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다 꼼꼼하게 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필기할 게 조금 많을 건데 요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선별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또 모든 수업은 선생님이 영상을 다 남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상들 있으시면 쌤 뭐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또는 쌤한테 링크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81페이지 1강에 2작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소특 수업 때도 선생님이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펼쳐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은 여러 시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시 작품들로 표현이 되었다. 특히 가작품 우리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복은 오는가 라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시야. 그래서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는 모습도 드러나지만 봐봐 이거. 그래서 일단 이 봄이라는 게 우리 작품에서 2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국토 모습만 보면 그렇지 정말로 뭐야 풍경 자체가 그렇지 너무나도 우리의 눈에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매료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다시 이 아름다운 풍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리얼월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국권에 삐탈당해 버렸다고. 이제 저 아름다운 국토도 우리의 것이지만 아니라는 인식. 그러면은 국권 상실로 인해서 그지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 이 봄은 결국 어떤 봄이 되겠어? 이 봄은 계절의 봄이 되니까 아니고 광복이라는 거지 조국 독립. 그지? 오늘 또 수특 수업하거든. 자, 그래서 확신하기는 좀 이제 어려웠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계절적 봄은 언제든 올 수가 있지만 광복 우리 민족의 봄은 그지? 광복의 봄은 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좀 깔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봄이라는 게 2가지 계절과 광복이라는 것이 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봄과 관련해서는 요게 좀 1920년 초반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 10년 조금 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민족적 의식이 막 고취되어 있다거나 그지 또는 뭐 저항정신이 막 강하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고착되고 지속되면 독립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비관적 이시로 끝난다는 점이 이 작품의 좀 킥이긴 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 나와 관련된 보기는 쌤이 나 읽기 전에 좀 체크하고 가작품 읽으러 들어갈 건데 읽기 전에 쌤이 몇 가지 특징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앞타임 수업을 해보니까 4개 작품을 수업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작품이 조금 호흡이 길어가지고 4개밖에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5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알겠지? 수현이는 어제 못 들었겠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수특 들어가거든. 그래서 다음 주 수업 때는 수특 문학 교재를 준비를 해서 와주시면 돼. 오늘은 내가 프린트로 준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요 작품 전체 11연인데 유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연과 12연, 2연과 10연, 3연과 9연이 각각 대칭 구조인데 사실 뭐 2연, 10연, 3연, 9연이 대칭한다라는 거는 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1연과 12연의 대칭 구조는 꼭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1연 한번 보면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무슨 질문의 어떤 구조 형식으로 끝이 났다고 그러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1년. 11년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범주사 빼앗기겠네와 같은 지금 뭐야? 자, 질문과 대답의 그치 구조로서 이거 일종의 우리가 변형된 수미 상관으로서의 대칭 대응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내신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요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년과 12년의 관계 알겠지? 자, 그 다음 계속 우리 또 이 빼앗긴 대로도 보문 오는가는 자, 그 시어가 향토적인 시어가 또 많이 등장해요. 향토적이란 우리가 고향의지 또는 토속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고향 느낌이라면 약간 시골, 그치 농촌 그런 이미지고 토속적이라는 건 약간 예스러운, 그치 전통적인 것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래서 향토적인 소재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적 넘어서서 모성적 이미지의 등장도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3단 같은 머리라든지 또는 아씨같이 여성적 이미지를 소환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 또랑이 그치 개울물이 밭에 논에 이렇게 물을 대주는 과정을 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그치 자와 같은 그런 모성의 이미지로 또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치? 그리고 또 시변에는 우리가 또 이런 표현도 등장해요. 시변에는 자, 우리 역설법과 공감각적 이미지가 등장을 해서 또 표현법적으로도 되게 좀 이제 복잡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자, 이 자연물에게 그치? 자, 보면은 말을 건네는 어조 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건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에 한번 친근감이라든지 그치? 예, 이런 어떤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지? 네. 자 그러면은 작품 이제 읽어볼 건데 81페이지 1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해석을 여기까지 쭉 그어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뭐야? 국권 상실의 그치? 현실 인식이지 즉 식민지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쌤이랑 약속합시다. 쌤이 빨간색으로만 쓰면은 형식 표현법일 거야.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텍스트에 적어주면 뭐 어휘풀이라거나 그지 이런 간단한 내용들일 거니까 뭐 삼색펜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면 쌤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어쨌든 빼앗긴 또 들에 네모 한번 쳐주시면은 자 이 들이 자 우리 조국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조국은 들 말고도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냈다. 이걸 우리는 무슨 법? 대유법이라고 해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뭐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할 때 삼천리, 그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인데 그걸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부분으로 전체 드러내는 거 대유법이고 어쨌든 우리 조국에 과연 자 봄이 오겠는가? 자 보문글에서 자 1번 뭐 계절적 봄도 되고, 그치? 그런데 2번 해석이 좀 더 돼야 된다. 광복의 우리 민족의 봄이 올까? 요 2번으로 해석해서 질문하면은 그치? 마지막 11연에 뭐 그래 지금은 너무나도 참담해서 그치? 우리 광복의 봄이 민족의 봄이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비관적인 식으로 끝이 난다고 절망적인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봄은 오는가와 같은 그치? 큐 그래서 11연의 앤서와 대응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미안해. 자, 계속. 그래서, 자, 2연으로 넘어가면, 화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몸에 햇살을 받고, 이때 햇살은 봄 햇살일 거야. 계절의 봄, 그지? 그래서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이곳은 지평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평선은 지금 계절의 봄을 지금 이렇게 만끽하는 봄으로, 그지? 이 공간으로서, 자, 봄의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그지? 아름다운 국토의
모습이 있는 곳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고, 그치? 그리고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또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좀 아름답고, 그지? 희망찬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계절적 봄과 호응했을 때고, 현실의 실제 상황을 연결시키면은 좀 이제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계속 염두에 두십시오. 그다음에 가르마 같은 논길, 뭐뭐 같으니까 직유법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가르마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넓게는 여성적 이미지다. 왜냐면 봐봐,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전통 그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도토리처럼 그랬네. 할머니들 이렇게 좀 반 정도 갈라가지고 머리를 쪽쪽쪽쪽쪽쪽쪽쪽쪽 나누시고, 그지? 그 뒤에 머리 묶으시고 이렇게 비녀 꽂으시잖아요, 그지? 그때 보시면 이 할머니 그 가르마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뭐야 안들할 수가 없다. 맞아? 그리고 우리 그 짠들 하나 안 삐져나오시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르마 같은 놈들한테 이 가르마는 이런 이제 여성적인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수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유도를 안 했을 겁니다만, 이게 내신 작품, 이제 우리가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내가 다 체크를 해드리겠다. 알지? 어쨌든 그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해서, 이 꿈속이 약간 몽환적이면서, 그치? 또는 뭐 낭만적인, 그치? 그러면서 그 논길을, 그치? 그 들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봄을 맞이, 그 계절 봄을 맞이한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만기. 그런데 내가 항상 이 작품 수업할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시성의 일관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유기성.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절봄 얘기하고, 그죠? 계절봄을 느끼고 마지막에 대현실 인식하고, 그죠? 이렇게 비관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계절봄 얘기했다가 현실봄 없다고 얘기했다가 또 계절봄 얘기했다가 또 현실봄 없다고 얘기했다. 약간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유기성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자, 여기 사면은 현실 인식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봐봐. 입술을 다물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지금 반응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치? 자, 침묵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자, 들아라고 지금 뭐 했다고? 대상을 지금 뭐 했어요? 불렀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표현법, 돈호법, 대상의 이름을 부르고 주목시키면 돈호법, 그리고 그때 그 대상은 청자가 될 것이고, 근데 그 청자가 지금 봐봐, 하늘과 들과 같이 사람이 아닌 존재잖아, 그지? 그럼 여기 또 뭐가 또 깔려있다고? 의인법 깔려있고, 그지? 그리고 다시 하늘과 들이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건네는 방식, 이제 줄여서 제 세마번의 말건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도, 표현법들도 체크를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숙제 안 되는 게 있으면, 그지? 암기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응. 자, 어쨌든 간에 입술을 담은 하늘과 들어가는 지금 이제 침묵하는 조국의 모습,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국권 비탈이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들이, 그치? 또는 우리나라가 크나큰 지금 발악이라든지, 그지? 저항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모습인 거지, 그지? 그 모습이, 그치? 자,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라고 해서, 현실에서 오는 어떤 이 소외를 이겨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자, 밑에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할 때요, 너는 하늘과 들을 가리킨 주곡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지금 입술을 담은 하늘들에게 지금 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질문을 해도 여전히 하늘과 들은 하고 있다고? 침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화자는 뭐라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렇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하다와 같은 정서를 또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부분들 놓치면 안 되겠지. 맞지? 그래서 화자는 이런 조국이 침묵하고 그 어떤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형식들을 또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국권 상실의 비애겠지. 비애는 슬픔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특징이, 사면에서 이제 어쨌든 다시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렇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했으면은, 이 현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어떤 논리 구조인데, 4연부터 8연, 지금 4연부터 8연까지가 봄을 계절이다. 맞이한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에 동화된 화자의 모습도 드러나요. 그래서 요 5개 연은 자, 이 국토에 지금 매료된 화자 모습이니까 공통제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세미나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4연입니다. 그리고 요 4연부터 8연까지 셈이 동그라미 치는 소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자연물들일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함께하는, 자, 이 국토를 즐기는 화자가 함께하는 자연물들. 봐봐. 그래서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인다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의인법 전제되어 있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또 뭐 하냐면, 나보고, 자, 앞에. 한 자국도, 즉, 한 발자국도 서 있지 말고, 자, 움직여라 라고, 그지? 옷자락을 자꾸 흔드는 거야. 그지? 이 말은 즉, 뭐다? 바람이, 그지? 이렇게 막 불면서, 그지? 야,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그지?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라. 라고 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나를. 자, 이 봄을 즐기도록 지금 바람이 나를 뭐 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종다리는 새예요. 종달새. 자, 또 새는 울타리 넘어, 자, 봐봐. 아씨가치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뭐 가치니까 어쨌든 또 지규가 쓰였고, 아씨는 이제 아가씨, 참한 아가씨 있잖아요. 그치? 또 여성의 이미지. 자, 곱게도 구름 뒤에서 또 반갑다고 웃는다. 의인법이고, 좀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치? 그래서 들판을 뛰어놀면서도 바람을 맞으며, 그치? 그리고 새들이 지적인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타 해서, 그치? 보리밭에서는 풍요로운 이미지일 것이고, 또 보리밭타라고 불렀으니까, 이거 반복이라서 선생님 따로 얘기 적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부르면 뭐라고? 도노법, 성자, 그리고 사람 아닌 대상 불렀으니까 의인법, 말건반까지. 그렇지? 자, 어쨌든, 자, 풍요로운 어떤 이미지의 보리밭, 그리고 고맙게 잘 자랐다라고 하니까, 또 자연에 대한 감사함. 자, 그리고 간밤 자정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당연히 보리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표현법, 의인법 역시 얘도 계속 나오네요, 그치? 자,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라고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비에 지금 뭐야? 비에 씻긴 또는 비에 젖은 이 보리의 모습을 머리를 감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3단 같은 머리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성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전통적인 여인들 머리를 보면 그치? 길게 그치? 딱 늘어뜨려 놓고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가 그치? 자, 이 젖은 이 모습이 3단 같은 이 머리를 그치? 감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허자가 봐,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씻은 건 누군데 지금? 보리인데 그치? 내가 지금 가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하고 그치? 상쾌한 자연에 뭐 되었다? 동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6연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라고 해서 이 가쁘게가 기꺼이 이런 뜻이야. 어쨌든 간에 자 내가 이제 국토를 즐기는 상황에서 그렇지 혼자라도 기꺼이 가겠다. 어쨌지 왜 나?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니까 그렇지? 이 도랑은 개울물 같은 거예요. 논이나 밭에 물을 대주는 거지. 자 그런데 앞에 봐봐. 요게 더 중요한 게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한다. 즉,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랑이 그지 흐르는 이 모습을 소리를 청각적 노래를 한다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의인법 당연히 정제되어 있는 거고 자 흐르는 소리. 그리고 자 이 또랑이 또 제 혼자 어깨춤을 추고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뭐야? 또랑물이 이렇게 절절절 그지 출렁출렁 흐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 봐봐 또랑이 누구를 달래는 젖먹이를 달래는 듯이 그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자 젖먹이라는 것은 지금 자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우유가 필요한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위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마른 논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랑이 그치 이렇게 젖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모성적 이미지네. 어머니의 이미지.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그지 마른 이 논을 그지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을 줌으로써 그지 저 마른 논에서 이제 뭐야 충분히 이 수분이 공급되니까 그지 식물도 자라고 그죠 생장해가지고 뭐 이제 수확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성적인 요런 것들 좀 캐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나비야 제비 역시 또 불렀네요. 자 그래서 본어법, 청작, 의인법, 말건법 계속 나와. 근데 깝치지 마라가 얘들아 요게 경상도 사투리야. 이게 뭐 하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비 나비가 자꾸 뭐 하니까 날개짓 하면서 그지 뭐 그래 우리 빨리 다른 데도 가보자라고 이렇게 나를 약간 재촉하듯이 그지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는 거야. 그런데 화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지 그러지 마라 명령형을 쳤다고. 왜? 야 맨드라미 들맞꽃에게도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좀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을 그지 나비 제비야 너무 나를 이렇게 재촉하지 마. 나를 다른 데로 끌려가려고 하지 마. 얘네들도 인사하고 쟤네들도 인사하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우리 볼 게 너무 많아. 그지? 여유 있게 하자. 이러지. 그죠? 자, 그리고 어쨌든 자 말건방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 요것도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여성적 이미지란 말이야. 전통적인 여성. 왜냐면 아까 할머니 머리 이렇게 단장하시는 거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치? 그때 다 가르마를 그치? 다 이렇게 5대5로 딱 가르시고 잔털 하나 안 삐져나오게 그치? 다 이렇게 붙이신단 말이야. 그때 그 쓰는 지금 요즘으로 치면 약간 헤어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치? 컬크림 같은? 그게 옛날에는 아주까리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대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여인의 어떤 이미지 하면은 그지 딱 이제 왜가 한복이나 그런 거 입고 그죠 5대5 가르마에 뒤에 비녀 꽂은 이미지로 다 형상화가 되니까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 또 향토적인 소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지신매다는 기물매다. 기물매다는 잡초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들판이라 그 우리의 조국이라 뭐 하고 싶다 다 보고 싶다. 국토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군요. 맞죠?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그지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이 그지 이렇게 일하던 곳이라서 다 보고 싶고 다 한번 만나고 싶대. 자 그리고 마지막 8연인데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호미를 쥔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건설적인 거지 그런 노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겠죠, 그죠?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어떤 요 자 그리고 봐봐 또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것도 좀 직유법인데 자 이 부드러운 흙 부드럽다는 촉각적인데 자 봐봐 이 흙이 또 뭐 한다고? 자신의 양분을 그지 식물의 뿌리에게 주어 그러면 식물이 또 그걸 받아들여 그지 뭐 줄기를 그리고 잎을 또는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 이 흙도 아까 우리 또랑처럼 그지 마른 논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생물이 자라게끔 도와주는 또랑처럼 얘도 무슨 이미지? 여러분 모성적 이미지로 봐야 돼. 되나? 자 어쨌든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치? 건강한 노동에 대해서 그치 원하고 있다 이건. 그리고 아까 바로 위 연애 그치 뭐뭐 하고 싶다 나왔을 거야 그치. 그래서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그렇지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고 다시 이제 구연이 시작되는데 구연은 이제 리얼 월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봐봐. 강가에 나온 I 같이 되어 있어. 강가에 나온 I는 되게 천진난만할 겁니다. 그지? 또는 사실 뒤에 닥칠 위험이나 그지 비극을 뭐 인지를 못해. 맞지? 응. 자, 또는 이거를 이렇게 현실 인식 능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I와 같이라니까 이건 지금 지구인데 왜 누구를 이 I에 비유를 했냐 보니까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데 호나라고 지금 비유를 했다. 그치? 왜? 생각해봐. 너희들 위에 4부터 8역까지 현실을 잊은 채 아유, 왜 꽃도에 대한 애정과 그치? 즐거움을 느껴. 그래서 결국 자신을 지금 이렇게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그치? 지금 현실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했다고 들판을 뛰어노느라 그치? 정신을 못 차린 존재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해버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지금 뭐야? 부정적 인식이잖아. 이걸 우리는 밑에 보시면은 뭘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말을 하고. 그래서 이때 우습다는 누가 우습다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우습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렇지 자조적인 인식. 현실을 외면한 채 그렇지. 그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에만 취해가지고 그렇지. 그 현실의 문제를 좀 잊어버렸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밑에 나는 온몸에 풋내. 풋내는 풀 냄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그치 4연부터 8연까지 뛰어놀았다. 그치? 그 상황에서 이제 백인 풀 냄새인데 어쨌든 그런 풀내를 띈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거 중요하다. 푸른 웃음, 푸른 설움, 이거 봐. 자, 그래서 푸른 웃음은 자 다시 봄 계절을 맞이한 국토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느끼는 즐거움일 거야. 그치? 그런데 설움은 다시 뭐 그래 현실에 대한 절망적이지 아닙니까?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맞지? 다시 리얼월드로 돌아오니까 이런 지금 아름다운 국토를 본 즐거움도 있었지만 우리 국권이 지금 우리 것이 아니게 돼. 이제 비극적 현실을 맞이했다. 그래서 자 우리 역설이라고 하면은 쌤은 항상 이렇게 좀 표현해. A와 나대의 결합이라고. 그치? 그래서 A와 나대의 결합이란 결국 뭐야? 서로 반대되는 어떤 관계에 있는 시어들이 하나의 구절에 들어갔을 때 내가 A와 나대의 결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자 A와 나대, 상황적으로 A와 나대라면은 지금 저기 있는 우리 구절은 뭐야? 정서적으로 A와 나대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 지금 복을 맞이한 국토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너무 즐거운데, 그치? 광복이 지금 되지 못할 것 같은 비관적 전망을 하니까 그치?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A와 나대의 결합의 역설법이다. 그러면은 자, 이 역설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안에 이면적으로는 그치? 새로운 진리를 담는다. 즉 여기서는 화자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자, 요거 표현법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푸른 웃음만 따로 떼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푸른 웃음은, 자, 우리가, 내가 오른쪽에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니까 개념부터, 어떤 한 감각이,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우리가 흔히 요 표현을 씁니다. 뭐 되었다? 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옮아가다, 그렇지, 바뀌다. 자, 그때 그 형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A의 B는 바로 그냥 A의 B화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종소리의 따스함이라는 요런 시어가 있다고 하자. 그럼 요거는 자 이때 당연히 A와 B는 서로 다른 감각입니다. 자, A는 무슨 감각일까? 오감 중에 그렇지, 청각. 따스함은 촉각. 그리고 얘 A의 B는 그냥 바로 청각의 촉각화 때리면 돼요. 문제 안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이런 구조가 있어. A가 B하다. 또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B인 A라는 관형절 구조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고3이니까 내가 좀 어렵게 표현할게. 즉 얘도 A가 B하다. 이거 그냥 A의 B화 하면 되는데 이 A가 B하다 보다는 B인 A 구조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는 푸른 웃음은 B인 A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A가 B하다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푸른 웃음은 뭐가 뭐하다? 그렇지. 웃음이 푸르다라는 구조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뭐 하면 돼? A의 B화 넣으면 된다고. 웃음 또는 울음은 우리 문학에서 청각으로 처리합니다. 나는 푸르다는 색깔이가 당연히 시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는 거지.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이 돼. 맞지? 그래서 A가 B하다는 A의 B화 하면 되는데 요 구조보다는 밑에 있는 B인 A 구조, 즉 관형절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풀어볼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푸른 웃음이란 요건 당연히 이제 뭐야? 그래. 아름다운 국토, 그치? 봄, 이제 맞이한 국토에 대한 거지, 뭐, 애정이라는 거지, 기쁨을 표현한 구절일 것이고, 어쨌든 이 구절 별개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서름, 그치? 하고 연결시키면은 이건 역설법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봐봐.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다리를 절며 물결 한번 쳐보면, 그럼 봐봐. 이 다리를 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행동적으로, 그지? 약간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너 이게,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친구랑 너무 재밌게 놀았어. 너무 재밌게 놀고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내일 학교 시험 아니니? 라고 하는 거야. 난 완전히 모르고 있었거든. 아씨, 내일 시험 이거 내신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집에 걸어가는 그 마음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지 않겠습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질 거란 말이야. 결국에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 행동 자체도 약간 죽 처지로 무거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는 저거 약간 혼이 빠진 채로 저벅저벅거려 그런 느낌. 즉 위와 같은 거지. 이 정서적인 불균형 상태가 그지 외면적으로 즉 행동으로 표출된 거다 이렇게 봐야지. 맞죠? 자, 그리고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는 본인이 4일부터 8일까지 놀았던 그 상황을 약간 계절 봄에 돌렸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봄 신령, 즉 봄의 신에게, 그치? 아름다운 봄 국토 보러 와야지 이렇게 홀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한 거고. 어쨌든 자, 우리 중요한 또 마지막 시기는 그러나 자, 지금은 이제 현실 20년 됩니다. 자, 들을 빼앗겨 봄도착 빼앗기겠네 해서 그치? 자, answer 이런의 그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치?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요거까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요 작품이 좀 호흡이 길었어요, 그치? 요것만 한 30분 해보라. 나머지 작품 원래 뭐, 한 15분, 20분이면, 그치? 하는데, 요 조금 길었네요. 자, 어쨌든, 나 작품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3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우리 나 작품에 대한 보기는 스킵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치? 요거부터 먼저 하고, 다시 와서 나 작품에 대한 소개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나 작품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나의 시인은 6.25 전쟁 직후 우리의 국토를 불에 타버린 즉 초토로 인식을 하면서 자 곳곳에 잠재된 생명력에 대한 감지를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직후라는 또 시대적 배경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총포탄에 그지 우리 국토가 지금 완전 황폐해진. 그래서 자 이걸 우리는 초토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초토화돼 버린 거지 이 국토에도 뭐는 있다고?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이, 그치?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또 근거로, 그치? 뭐 그래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이런 현실도 그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선 우리 가작품이 약간 비관적인 작품이었다면, 맞지? 왜? 봄을 빼앗겨, 그치? 자, 들조차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거지. 조국의 어떤 현실이, 그치? 이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이었다면, 우리 작품은 좀 어때? 희망적, 낙관적, 의지적인 어떤 성격. 그래서 두 작품이 어쨌든 어떤 이 근현대사의 어떤 시대적 아픔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방식은 좀 다르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나 작품으로 와서 제목이 지금 초토의 시하고 1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연작시거든요. 그래서 1 파트가 좀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뭐 7이나 8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 내신 들어갔을 때 뭐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할 건데 혹시나 학교에서 추가로 받거나 필요하나 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읽기 전에 또 간단하게 내가 이 작품에서 다루는 이미지 소개를 먼저 좀 하고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일단 지금 어둠, 그 다음에 파괴의 이미지하고 밝은 생명력 또는 희망 이런 이미지하고 대립적인 어떤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자 어둠 파괴에는 우리 판잣집, 그다음에 유리딱지, 잿더미 이런 이미지로 구현이 될 것이고 밝음은 해바라기, 햇살, 개나리 생명력, 그치? 그 다음에 소녀의 웃음 요렇게 뭐지 이미지화 되는데 어쨌든 요런 거 하고 자 우리 화자의 이 그림자 상태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될 건데 요 지금 어둠과 파괴 이미지하고 올리는 그림자가 한 개 나올 것이고 밝음 생명력과 관련된 화자 그림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의 그림자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객관적으로 그치 또는 사물로 표현이 되지만은 사실은 저 그림자의 주체는 누구야 사실상 이 화자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화자 그림자의 상태를 통해서 화자의 인식을 그죠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 인식은 당연히 두 지금 이미지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림자 상태도 다를 것이고 그림자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인식, 그지? 그 수준도 다를 것이다. 이런 어떤 패턴들로 가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초토의 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원입니다. 판잣집, 자, 판잣집, 유리딱지. 판잣집 당연히 판자로 이어붙여서 만든 임시 건물일 겁니다. 추운 날 바람도 못 막을 거고요. 비가 오는 여름날 그지 습기 때문에 그지 곰팡이 피고 살기가 열악한 환경일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전쟁의 참담함, 그지? 자 그리고 유리딱지는 이게 깨진 유리를 약간 덕지덕지 이어 붙여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거든요. 자, 요런 자 봐봐. 판잣집이라든지 유리딱지 깨진 또 유리니까 파괴 요런 이미지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되니?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얼굴 별표. 우리 아이들은 그래. 우리 6.25 전쟁이 아이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야?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그렇지. 천진난만한 그런 속성을 띠는 존재들로 전쟁과는 무관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이 자체는 그치 순수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지금 다 비참함과 그치 파괴하던 속성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 그 얼굴들이 그치 자 해바라기 마냥 그래서 이 해바라기 마냥이니까 이것도 직유법이네요. 그치 철험이니까 걸려있다 그 해바라기는 그치 자 당연히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치? 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바빠. 그래 아이들은 너무나도 해맑고 그치 순수하고 예쁜데 그들이 사는 환경을 주변을 한번 봐. 그러면은 집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치 위험한 유리들 그치 딱지딱지 붙어 있고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성이 심화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내일 어쩌이던 햇발조차도 눈부셔 돌아선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건 외면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햇발조차도 그치 그들이 뭐해 너무 밝고 그치 너무 순수하니까 차마 뭐해서 미안해서 그치 그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서 돌아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눈부셔서 그치 돌아서는데 이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 그치 뭐해서 그렇다고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그치 그리고 누구도 화자인 나도 돌아선다 그치 차마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미안해서 이제 이 어른들이 그치 사상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치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순수한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 저렇게 맑고 깨끗한 아이들 그치 미안해서 아이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요거 다시 봐. 그래서 그냥 그림자가 아니고 울상이 된 그림자니까 맞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뭐다? 전쟁으로 인해 그지. 참담한, 그치? 현실에 대한 반응인데, 내가 좀 빨간색 적었단 말이야. 자, 보면 아까 대답했는데, 그치? 저 그림자 누구 그림자라고 지금? 화자. 근데 울상이 된 그림자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림자가 울상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울상이 된 거야? 네? 화자가 울상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정서, 감정을 제3자 또는 사물인 그림자가 느끼는 것처럼 표현했네. 제3자니까 주관에 반대한 거야. 그렇지. 객관화. 그래서 주관적 정서의 객관화. 빨간색. 개념어잖아, 그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사면. 자, 그래서 어쨌든 화자가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그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자, 잿더미. 그지? 소복한 울타리, 잿더미까지, 그지? 이렇게 어둠과 파괴 이미지입니다. 맞지?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잿더미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뭐가 발견됐다고 그 자리에? 개나리가 발견. 그 개나리는 지금 뭐야? 그런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피고 있는 또는 유지되고 있는 뭐야?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햇발이었는데 햇살, 개나리, 소녀의 웃음과 같은 요소들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거지. 밝음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봐야 된다. 그래서 화자는 이런 폐허 속에서도 그치 뭘 발견했다? 희망을 지금 발견했다.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 문제에서 보았던, 그치?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그치?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도 생명력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그치? 모색하면서 극복 의지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4연.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 그게 소녀의 미소인데, 앞니가 빠져서, 자, 봐봐. 이 앞니가 빠졌다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앞니가 빠질 정도로 애가 좀 크게 웃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밝은, 그치? 약간 순진한 그런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순수한, 아이들한테는, 그치? 이런 전쟁의 죄가 없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위에,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그치? 하는 요 모습이, 소녀의 모습이 약간, 역동적인 이미지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 달리는 어떤 이미지가 나아감, 그치? 요런 이미지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삶에 대한 희망. 요렇게도 볼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러니, 지금 봐봐. 개나리 봤지? 소녀의 미소 보았지? 그치? 충분히 우리에게 그래, 이건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흥그러워진다. 흥그러워진다는 결국 이제 뭐였다고? 이런 비참한 속에서. 의지, 그지? 희망의 요소를 발견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쁘고, 그치? 마음이 약간 너그러워지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봐봐.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그래서 그림자는 우리 뒤에 비치는 거 아닙니까? 에이, 해가 뒤에서, 그렇지. 조명이 뒤에서 때리면은 그림자 앞에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 응. 어쨌든 간에, 자, 이번에는 그림자가 아까, 자, 봐봐. 우리 첫 번째 그림자는 울상을 지으면, 그치? 내 뒤를 따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웃으며 내 앞장을 선다는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때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다. 자, 그래서 울상이 된 그림자. 그치?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자에서, 그치? 낙관적인, 그치? 기대, 희망, 극복 의지에 대한 어떤, 그치? 뭐, 염원. 이렇게 좀 끝난 것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월세스, 이연의 그림자 상태, 즉, 화자의 인식 상태랑 뭐가 된다? 대비, 대조가 된다. 되나? 그래서 쌤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1강의 두 작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가작품은 조금 길어서 그런데 두 번째 작품 금방금방 하잖아요, 그치?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가와 나 작품 역시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강의 두 작품 해볼 건데, 이것도 뒤에 보기가 있습니다만, 가작품은 선생님 보기를 내가 좀 스킵을 좀 할게요. 우리 뭐 정지용 하면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일단 요 5월 소식이라는 요 가작품은 일단 너라는 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서고, 이 너가 자 지금 작중에서는 그 이제 그 창작 배경에서는 우리 그 인천 강화도 있지, 그치? 강화도에 선생님으로 가게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작품 안에 보시면 무슨 섬과 관련된 얘기들, 막 바다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도로 선생님으로 간 너에 대한 그리움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 다음에 자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와 함께 했던 거지. 추억들, 그렇지? 뭐 떠올린다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너 지금 현재 너가 있는 곳에 대한 그치 어떤 그림은 물론이고 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그지 그곳은 그지 뭐 섬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제 이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죠 걱정하면서 너에 대한 그리움 강화도 지금 선생님으로 가 있는 그 시적 제 상황 이제 우리 그 창작 배경이라고 보자. 그래서 이제 너와 함께했던 추억들, 너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존의 경향을 좀 약간 거부하고 새롭고 참신한 시도를 하는 경향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사실 좀 이제 낯설다고 할 수 있는 외래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더니즘적인 어떤 경향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소식에서 요 정도만 할 거고, 솔직히 이거 내가 내신 때문에 내신에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이 평가원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작품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뭐 시적인 어떤 이제 창작 배경이라는 것도 뭐 시대사회적 배경이라거나 그렇지 뭐 공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좀 주로 나오지 철저히 사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1연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자, 이곳은 아마도 화자랑 대상에게 있어서 그렇지 추억이 그지 깃든 곳 아니겠느냐, 그치? 왜냐면 밑에 보시면은, 자,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라고, 그치? 요것도 지금 보니까, 너에 대해서, 그치? 자,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인 뜻은 요거도, 너라는, 그치? 청자에 대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곳에 없거든, 지금. 그치? 없으니까, 그래, 이곳에 있으면서, 그치? 우리가 함께 했던, 그치? 이곳, 너는 그립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자, 그래서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리니, 그래서 파랑새는 이제 이 너와 나가, 그치? 이렇게 어린 시절, 품었던, 뭐, 꿈,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인데, 그래서 요 파랑새 같은 것 우리 그 시에서 또는 문학에서 나오게 되면은 동화적 이미지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뭐 파랑새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탑에 이 말을 보일 때나 너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거리는구나 라고 자 해서 자 소곤 일단 기본적으로 음성 상징어 청각적인 그치 즉 의성어겠죠. 그죠? 그런데 다시 자 기억 추억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추상입니까 구체입니까? 추상입니다. 즉 추상적 관념적인 것을 소곤소곤 됐다는 건 청각적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리고는 또 뭐로 바꿔냈다 구체화. 그죠? 두 번 나왔네요. 추상 관념적 대상을 그지 구체화함으로써 그죠 너와의 기억을 지금 뭐야 너와의 그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그래서 너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반가운 마음이 지금 울렁거린다라는 게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야? 그래,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이란 아마도 타지에 있는 그지 너로부터 온 소식일 겁니다. 그치? 이런 것들 뭐야? 다, 아이고, 노란색이라 되네. 설렘. 그치? 뭐, 기대. 그런 것들 아니겠어. 노란색이라. 미안해. 그 다음에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에 네모쳐 주시면은, 우리 지금, 너가 어디 가 있다고? 지금 강화도에 가 있다고. 그치? 우리가 서해 바다를 황해라고도 불렀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이곳은 우리 지금 너가 현재 있는 곳. 이 정도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은, 그럼 봐봐.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린다는 것은 지금 뭐야? 너가 지금 떠오른다. 그지? 그 편지를 읽을 때, 그지? 너가 있는 곳이 떠오르고, 지금 또는 너가 지금 생각난다.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됩니까? 아. 자, 그리고 나는, 자, 갈매기 해서, 그지? 갈매기 같은 종선, 이 종선이 지금 밑에 보시면 큰 배에 딸려있는 작은 배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봐봐, 화자가 지금 어떤 섬에 있기 때문에 섬에 가려면은, 소연아, 뭘 타고 가야 된다고?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라는 말은 그치?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치? 마음속으로는 뭐야? 항상 배를 띄워서 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너를 뭐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 대한, 화자의 어떤 내면 마음이 그지 투영된 소재겠지. 그죠? 그리고 갈매기 같은이니까 어디든 뭐 날아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 속성을 지닌 또는 모양도 그렇고 그죠. 어쨌든 뭐 지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자 우리 지금 만약에 배를 타고 있다면 이런 순풍이 불면 뭐야 항해하기가 수월해 불편해 수월하지 순풍이 불면 그치 그래서 봐봐 자 이 순풍이 되어서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뭐 수평선이겠네요 그치 자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 거나 해서 혹시 뭐 잔나비 좋아하는 친구 있나 모르겠다 가수 걔네들 노래 중에 외딴섬 로맨틱인가?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작품이 요즘 다시 정지용의 요 작품을 뭐 모티프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사를 봤는데 사실 나머지 다 없고 제목만 그냥 비싼 외딴섬 로맨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외딴섬 로맨틱 아까 위에 있던 먼 황해. 지금 누가? 너가 있는 곳입니다. 그치? 그리움의 목적지일 것이고, 어쨌든 간에, 순풍이 되어서, 그치? 이곳으로, 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거나 돈 찾아가고 싶다라. 그치? 그리움. 어쨌든, 그리움의 목적지겠지.
그치? 자, 어쨌든,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그래서 이건 이제 영어랑 일본어를 이제 수업하는 거지. 이 쬐끄만 이 페살로치아. 자, 페살로치는 우리 뭐, 이제 스위스 그 교육자잖아요. 그치? 근대 교육의 뭐 아버지라고 하는데, 또는 꾀꼬리 같은 선생님 이하라고 이제 또 불렀어. 그래서 어쨌든, 말을 건네는 방식. 그치? 요거 아까 계속 나왔던 거니까. 자, 그리고 꾀꼬리 같은 할 때 꾀꼬리는 어쨌든 요거는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 거니까, 그치? 요건 스피커도 어쨌든 데살로치아 선생님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네, 너를 이렇게 각각 지금 가리키는 이제 표현이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꾀꼬리 같은 건 지급법일 거고, 데살로치 사실 뭐 의류법이겠지, 그치? 너는 데살로치라고 해서 그지? 자, 어쨌든 간에 너의 어떤 이제 직업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자, 밑에,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섬들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즉, 요건 지금 뭐야? 너가 있는 곳이, 그치? 섬이니까, 뭐 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섬생활, 육지 살다가 섬 가면 약간 고립된 느낌도 좀 있고, 그치? 또는 뭐, 풍랑에 의해서 뭐가 지금 전달이 안 되면, 그치? 밥도 못 먹고 뭐 그렇거든. 걱정스러워 하는 거. 자,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시작 허용이겠지, 그치? 자, 우는, 자, 근데 여기서 오르간 소리라는 요 표현이 지금 보면은, 자, 어쨌든 간에, 자, 청각적 소재인데, 이거 아까 내가 앞타임에 수업할 때 너희들 오르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너희들 초딩 때. 학교 반에 전자피아노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뭐 하고 그랬나 봐, 그지? 음악 같은 거 들어줄 때, 초딩 때는 쌤들이 다 연주해 주셨어. 각 반마다 오르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쌤이 연주해 주시면 거기 우리 막 노래 부르고 동요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미니 피아노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쨌든 은은히 밀려오는 멀리 우는이니까 요건 아마도 그곳에서 계속 누가 너가 치고 있을 그지 이쯤 이제 이 오르간 소리인데 이 오르간 소리는 결국 이제 뭐다 청각적인 소재로 그지 너에 대한 지금 뭐야 그리움을 지금 형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너에 대한 지금 형상화라고 우리 또 기억합시다. 드러내다. 사실 본인이 있는 곳이 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오르간 소리가 바다를 건너 그지 들리기에는 그게 뭐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지? 그만큼 어쨌든 너가 평상시에 쳤던 그런 오르간 소리가 지금 내 귀에도 들리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읽었을 때 너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면서 여기 있는 말줄표까지 포함하면은 이것은 너에 대한 그리움이 짙은 즉 여운의 상황까지로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됩니까? 자, 그래서 가작품 이렇게 마무리 해봤고, 자, 나작품을 읽을 건데, 나작품은 쌤이 보기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김광균 시인의 와사 등 요 작품 우리 평가에 나오지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그 3번 문제 보기에 따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자, 제 두 작가 모두 모더니즘 작가라고 하는데, 밑에 세 번째 줄, 나 작품은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어쨌든 근대도시 또는 현대도시에 대한 인식에서 그런 소재들을 활용 또는 시각, 촉각, 감각 등의 감각을 통해서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려던 고독,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구체화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자 다시 나 작품으로 바로 오세요. 자 저녁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소설에서는 이제 우리가, 순행적 구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순행적이라는 말도 물론 쓰지만 추보식이라는 말도 가끔은 써요. 나아갈 초자에 걸을 고자리가 딱 나아가는 이제 상황이라면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 저녁으로 그치 표상되는 그 이미지는 혹시 이 작품 뭐 공부해본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이 현대인들이 그치 이제 이 멀리서 바라보는 도시의 근대 도시의 풍경을 얘기를 해줘. 그런데 그 풍경이 보면은 그 약간 이제 이 빌딩 고층 이제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전부 다 약간 창백한 묘석이라는 우리 그 묘비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비석 같다거나 또는 자, 이 야경들이 약간 이제 헝클어진 잡초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헝클어진 잡초는 결국 뭐 약간 질서정연하지 않은 그지? 무질서한 중구난방 이런 느낌이잖아요. 묘석이라든지 헝클어진 잡초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런 도시 문명에 대해서 그지? 부정적 인식이 주로 드러납니다. 그치?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자, 우리 화자가 거리로 나와요. 그래서, 자, 느끼는 현대 도시인의, 그치? 비애. 또는 삭막한 도시의 모습. 삭막하다라는 게 대개는 보면은 개인밖에,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지. 공동체적 가치가 조금 이제 뭐, 훼손되는, 그렇지.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 많이 이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 이 밤에는, 그렇지. 철저하게 이 와사등, 이라는 요 이미지하고, 자, 이 화자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바로 나올 건데, 방향성을 상실한 상대였던 이 지식인들, 또는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 그치?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상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 알겠지? 그리고 특징 다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자, 우리 1연과 마지막 연이 자, 행의 위치가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는 변형된 수미상관을 통해서 그렇지? 또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뭐 이제 현대적인 소재들, 뭐 빌딩 지금 이거 그냥 일반적인 소재 아닙니까? 1920, 30년대를 배경으로 했을 때 빌딩 이런 것들은 되게 뭐랄까? 되게 트렌디한 현대적인 소재였을 거라고 그래서 현대적인 소재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작품 읽으러 들어가 볼까? 84페이지 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차단한, 뭐, 요런, 이제 하이픈 넣는 거 있잖아요. 그치? 요런 것들도 사실 모더니즘적인 어떤 이제 시도야. 그러니까 내가 모더니즘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경량 거부하고 새로운 참신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다 모더니즘적인 어떤 시도고, 어쨌든 차단하는 차디찬, 요런 뜻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촉각적 심상이겠네, 그치? 자, 그리고 등불은, 그리고 아까 그 제목에, 와사등이 가스등 이런 뜻이야. 지금 우리 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라든지 그치 다 이렇게 전기적인 어떤 그거지만은 옛날에 처음 이제 막 가로등 들어섰을 때는 그막 가스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이제 이 양식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 등불은 이제 와사등을 얘기하는 가스등. 자, 어쨌든 하나 비인하는 공허하지. 이제 걸려 있다. 이제 등 이렇게 지금 이제 불이 다 이렇게 켜져 있는, 그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치? 자, 그것을 지금 이렇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자, 나라는 화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 홀로,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허용되겠습니다. 홀로를 강조했지, 그치? 자, 그런데,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지금 슬픈 시련을 봐봐. 화자가 지금 저렇게 자 공허한 하늘에 떠있는 등불을 즉 와사등을 보면서 저걸 보고 나보고 어딜 가라는 신호야 라고 지금 한단 말이지, 그치? 자, 이 와사등을 신호등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말 자체가 지금 화자는 현재 자신이 갈 곳을 정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치? 저 등을 보면서 어딜 가야 되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향을 그지 상실해버린, 그리고 이것은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하고 그지 연결 좀 하자면은 또는 갑작스러운 뭐 근대와 현대와의 바람 속에서 그지 적응하지 못하는 한 인간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대적 현실 그지 로 인해서 그지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또는 당대 지식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리고 표현법으로는 그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서리법까지 맞죠? 자, 그래서 저 가로등은 결국에 우리 이제 이 와사등은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소재다.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리고 긴 여름해. 자, 황망히 날개를 접었다라고. 자, 이게 지금 뭐가? 해가 지금 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표현법이 있다면 해가 날에는 날개거든요. 자, 해는 무생물인데, 그치? 날개 있다는 것은 생물 아닙니까? 생명력 부여했다. 이건 뭐라고? 그렇지. 화류법. 그죠? 그래서 해가 지는 모습을 여름 해가 날개를 접어서 그지? 약간 어둑어둑해진 저녁이 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늘어선 자, 요 표현. 아까 선생님이 저녁 시간대, 그치? 멀리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 자, 늘어선 보통 빌딩이야, 그치? 근데 그 빌딩이 마치 뭐 같다고? 묘석. 묘석은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자, 죽음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화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층, 그치? 빌딩들에 대해서 그치? 되게 뭐하다? 부정적 인식 가지고 있다. 그치? 해질 무렵에 저적이 있고. 그죠? 한 개 더. 찬란한 또 야경. 그래, 이제 막 제 등들이, 그치? 거리마다 이 가스등, 와사등 등,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설 거니까 알록달록 할 겁니다만 화자 눈에는 그 야경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무성한 잡초, 그냥 헝클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다고? 무질서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요 두 지금 자 표현은 현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다. 이제 그리고 잡초 인양도 지급법이 점점 차서 죽음, 그치? 그 다음에 무질서한 그런 또 도시의 이미지를 좀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구절도 중요해. 자, 사념 벙어리 되어서 입을 다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념은 우리 생각이야. 우리 벙어리 흔히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이제 벙어리라고 하는데, 사념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즉 이 말인즉슨 이런 지금 뭐 도시 문명 속에서는 저런 죽음의 이미지, 무질서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치? 정상적인 또는 이성적인 사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 그치? 그래서 생각이 지금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비가 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현대 문명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많이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피부에 또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사실 진술이야. 왜? 자, 피부에 바깥에 스며들다는 우리 촉각이거든. 그치? 그런데 뭐가 스며들었다? 어둠이 스며들었단 말이야. 그 말씀 뭐라고? 어둠이 피부에 스미다잖아. 그치? A가 B하다라면은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시각의 스며드는 거 뭐야? 촉각과. 그죠? 그래서 공감각자. 자, 요거는 지금 뭐야? 이 어둠, 점차 이제 시간이, 그치? 자, 밤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도 되겠지만은, 이런 뭐야? 위와 같은, 그치? 부정적 도시 문명이 점차 뭐야? 나의 삶으로 이렇게 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자, 시간도 되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자, 부정적인 어떤, 도시 문명이 점차 이렇게 스며드는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한 것 아니냐. 맞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공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낯설은 거리, 그러니까 낯설다라는 것 자체가 화자는 지금 저런 지금 위에 있는 거, 찬란한 야경, 늘어선 고충, 이런 것들이 그지 익숙하지가 않다고요, 지금. 되니? 그런데, 자, 아우성 소리. 사람들은 뭐야? 이미 어느 정도는 뭐 적응한 것 같은데, 그치? 군중들. 뭐, 이 소리는 뭐,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죠? 이야기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군중들의 소리인데,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화자는, 그치? 나는, 왠지, 까닭도 모르게, 그치?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현재 그런 군중들의, 그치? 현대 문명이 이렇게 적응을 한 군중들과 뭐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어울리지 못하는, 그치? 좋아하지 못,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 그치? 외로움을 눈물 겪고 나와 같이, 그치? 감탄형 종결어미니까 영탄법 해도 좋겠네. 자, 그래서 비애, 절망 뭐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공허한 군중들의 행렬에 섞여서 내 어디서 그리 자 무거운 비의 물결요. 오늘 자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무거운 비애. 자, 동현 슬픈 눈에 보여 안 보여? 그치? 근데 비애가 무겁다라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바꿨어? 무겁다와 같은 것이 무게적인 소재로 바꿨으니까, 그치? 구체화 나와야 돼.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비애라는 게 화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일 건데,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자, 이 결국 무거운 비애는 밑에 보시면은, 그치? 밑에 그림자로 이어진다는 말이야. 맞지? 그래서 화자는 지금 와사 등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 그치? 이 그림자를 결국 뭐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기의, 그치? 자, 이 인식, 자기가 느끼고 있는 비애감으로 이렇게 형상화해낸 거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와사 등, 다음에 고층, 야경, 그치?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소재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로부터 비애감을 느끼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치?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어떤 모습. 그치? 그리고 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또 어둡다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치? 이게 지금 내면 상태의 어떤 어둠. 그치? 그래서 내면 상태를 또 잘 보여주는 효과적인 감각적 표현이라고도 봐야 돼. 맞지? 그래서 고독하고도 쓸쓸한, 그치?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이 작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 두 줄이, 그치, 순서만 바뀌었고, 이런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수미 상관을 활용해서 화자가 느끼는 지금 뭐야? 그래, 이제 삶의 방향성 상실과, 그치, 그 다음에 외롭고도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치, 또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변형된 수미 상관. 오케이.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수미 상관 하면은 나와야 될 특징이 바로 몇 가지가 있어, 그치? 자, 기본적으로 자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치? 그다음 반복되니까 뭐를 형성한다고? 운을 형성합니다. 위아래가 홀딩되어 있으니까 형태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정감 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로서, 그치, 또는 같은 구조로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독자들에게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고심해보게 하니까 요운을 형성한다와 같은 네 가지 효과는 꼭 필수죠. 맞지? 그래서 어쨌든 변형된 수미상관을 통한 이런 효과들도 구현을 하고 있더라. 알겠지? 자, 오늘 4개 작품 했고, 오늘 한 작품들 여러분 오늘 당일에 바로 문제 풀어보시기 좋을 겁니다. 풀고 뭐 답지를 보거나 또는 답지 봐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고, 쌤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4개 또는 많게는 5개 작품을 수업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보통 2강 플러스 2강 반 정도 나가겠지, 그치? 미리 여러분이 먼저 풀어오셔도 좋습니다. 풀어오셔도 좋고, 또는 쌤이랑 같이 수업하고 그날 바로 풀겠다는 친구들은 적어도 그 약속은 꼭 지켜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번 겨울 2월 말까지는 현대시 다 마무리될 거거든요. 끝을 내고 3월 중순 말까지 또 고전시가 끝을 낼 거고 3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별 이제 작품들이 좀 뭐 어떤 학교는 소설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비문학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모의고사 치는 친구들 잠깐만 앉아있어 볼래?